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성입니다. 제가 지금 뇌 모형을 시켰는데 오늘 왔어요. 이게 좀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구매를 했어요. 자, 이 뇌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게 아마 좌우 반대일 거예요. 이쪽이 현재 제가 보기에 이제 보는 방향으로 이게 우뇌예요. 그다음에 이게 좌뇌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두 뇌 사이가 뭘로 연결되냐면 뇌량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면 큰일 나지. 자, 요 안쪽 부분을 보면요, 사람의 뇌가 이제 구성된 게 보여요. 사람은 대뇌, 중뇌, 간뇌, 연수, 또 척수, 또 소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겉에 있는 요게 이제 대뇌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소뇌, 요게 소뇌예요. 그 다음에 중뇌는 이제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중뇌는 요쪽에 있어요. 요게 요 중뇌. 간뇌는 요 안쪽이에요. 요 안뇌, 간뇌. 그 다음에 연수는 어디냐면은 요 부분, 요게 연수예요. 다시 대뇌, 중뇌, 여기가 밑에가 연수예요. 연수. 그 다음에 요게 소뇌. 그 다음에 간뇌가 요 안쪽에. 그 다음에 이 변형계라고 하는 것도 요 어디냐면은 요게 뇌량이라고 자뇌랑 우뇌랑 연결시켜주는 이제 정보를 움직여주는 이게 섬유 다발이 있는 데가 요게 이제 뇌량이에요. 뇌량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변형계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별거 아니지. 이제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좌뇌랑 우뇌랑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좌뇌랑 우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좌뇌는 대체적으로 팩트적인 거 또는 인식적인 거 이런 것만 받아들여요. 엄마들이 책을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실행은 안 하지만은 정보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좌뇌에서 해요. 그 실행력 그거를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이 우뇌에서 한단 말이에요. 우뇌는 이제 각종 예술 활동, 운동 이런 거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이나 이런 거 또 예술 활동할 때는 집중력을 어딜 써요? 당연히 우뇌 쪽을 쓰겠죠. 또 공부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될 때, 또 해야 될 때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해야 될 때, 이때는 또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 억지로 해야 되고 학교 억지로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될 때, 재미가 없더라도 이때는 좌뇌 쪽을 써요. 좌뇌 집중력. 근데 사람은 아시잖아. 재밌고 즐거운 거 할 때 어느 뇌를 많이 써요? 또 오래 하잖아? 우뇌를 써서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쟤는 만들기 그리기 하는 오래 하는데 이놈 학교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안 해. 뭐야? 얘는 우뇌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예요. 이런 애들을 공부를 시키니까 여기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뇌 안에 있는 변형계가 망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뇌질환이 걸리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 따라서 각각의 뇌에 발달이 잘 돼 있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는 우뇌 쪽이 굉장히 잘 돼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요. 이건 DNA에 따라 다른 거지. 또 태어났을 때 당시 좌측뇌가 많이 발달돼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좌측뇌가 많이 발달돼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렸을 때 공부를 먼저 시키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이 좌측뇌가 너무 비약적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거기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폐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애들을 어렸을 때 공부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 애들은 당연히 좌뇌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겠죠. 이런 애들을 강제로 공부시키게 되면 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변형계가 망가져요. 그러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 테스토스테론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보통 디지털 미디어를 보면요, 요거 좌측 뇌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극들이 좌측 뇌에 어렸을 때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쪽 뇌만 발달하게 되면서 좌우뇌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는 어렸을 때 좌측뇌는 따로 발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측뇌를 발달시키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 뇌량을 걸쳐서 좌측뇌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판단 기능이 어디 있어요? 좌측에 있어요. 분석도 당연히 좌측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해 작업을 하더라도 좌측뇌는 걸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전두엽 부분이 발달이 되게 돼요. 근데 공부만 시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왼쪽 부분이고요. 이게 오른쪽 부분이에요. 자, 두 개를 보면요. 자, 잘 보시면은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요건 있죠. 여기는 없어요.
자, 여기도 지금 색깔이 있죠? 여기는 없어요. 그럼 좌측 뇌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언어 기능이에요. 아이들이 글씨를 보고 읽고 말을 하고 이런 게 특별히 좌측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이 어떤 거를 봤을 때 후두엽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측두엽, 이 옆이 측두엽이거든요. 측두엽에 이 베르니키 영역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브로카 영역, 이쪽을 걸쳐서 이제 브로카 영역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 여기 색깔이 여기 5번이다. 여기 이쪽하고 여기가 브로카 영역, 그 다음에 요 옆이 베르니케 영역이에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뜻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에서 문법을 담당해요. 그래 놓고 그 단어를 말을 하게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 영역, 여기가 운동 영역이에요. 거기서 말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행위를 해요. 자, 저기 가서 물을 가져와 그러면은 얘가 브로카 영역에서 알아듣는 거지. 근데 베르니케 영역에서 물이 뭔지 이걸 먼저 알아듣는 거야. 물? 알아. 먹는 거. 그리고 브로카 영역에서 명령인지 아니면은 뭔지를 알아듣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걸 알아들었을 때 요거 빨간색 영역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행위를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딸기가 지금 몇 개가 있지? 그러면 2개가 있어. 그러면은 바로 2개요. 그러고 아니면은 딸기를 저기서 가져와 그러면은 브로카 영역에서 알아듣고 그거를 행위를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빨간색은 양옆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녹색 부분, 청록색 부분, 이 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감각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감 감각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감각 영역을 받은 거를 이 두정엽 있죠. 이 두정엽에서 종합부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똑똑한 애들이 대체적으로 이 두정엽 부분, 특히 후두정엽 부분이 굉장히 좋게 태어나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떡잎부터 다르는 거지. 대체적으로 모든 게 받아들이는 게 빠른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공부만 생각해. 아니에요. 운동부터 해서 미술, 음악 전부 다. 모든 영역이 얘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르고 판단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거에 대해서 흡수력도 빠르고 전체적으로 다 빨라요. 일단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영재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두정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이 어린 시기에 한 거 이거는 뭐냐, 책류관이 뭐니, 그거는 뭐예요? 전부 다 우측이 아니라 좌측에 있는 이 측두엽만 발달하게 한 거예요. 측두엽. 근데 아이는 태어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의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요 손에 있죠. 이 손해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한쪽 부분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좌측 측두엽에 관련된 거, 책 읽기, 책 보기, 또 플래시카드 이걸 하게 되면은 좌측에만 가게 돼 있어요. 또 여기서 인식작용만 한다고 했잖아요. 좌측에서 인식작용. 인지가 아니에요. 인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글씨 자극에 들어가는 모든 활동이 좌측 측두엽만 걸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뭐가 돼 있어? 우뇌가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상상하는 뇌,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으로 판단하는 종합적으로 오는 이 두정엽,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책을 어렸을 때 읽는 행위들은 뭐예요? 오로지 좌측 측두엽만 움직이게 돼요. 엄마랑 얘기를 해? 또 마찬가지. 언어 쪽에 관련되니까 좌측이야. 얘는 지금 경험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랑 책을 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우측을 전혀 쓰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애들은 6세, 7세 때까지, 6세 정도까지, 60개월까지 우측이 미친듯이 발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엄마들이 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게 뭐 병풍 치고 뭐 애들 막 한글 알아주고 숫자 해주고 이게 뭐야? 다 좌측에 관련된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버텨서 36개월 되더라도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엄마 외에 다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고 쉬지 않고 입을 떠드는 뭐가 생겨요? 과잉 정보 증후군이 생겨요. 입을 떠들면 과잉 언어 증후군이고, 이게 애들이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나오는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정보 과잉이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자폐예요. 후천성 자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금 이번 강의 하려고 했던 게
사고력 때문에 했어요. 자, 사고력은 뭐냐? 사고력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형상화라는 게 돼야 돼.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물체를 본 거. 자, 여기 있는 핸드폰을 봤으면은 핸드폰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떠올라야 돼. 내가 지금 보는 컴퓨터 화면이 눈을 감아도 눈앞에 있어서 거기에 무슨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머리 형상화가 돼야 되고, 주산을 하면은 주산알이 머리에 형상화가 돼야 돼. 바둑을 하면은 바둑판이 머릿속에 형상화가 돼야 돼. 이거예요. 이것까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시뮬레이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형상화된 거를 머릿속으로 다 만질 수 있는 그 작업까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사고력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형상화 작업이니 시뮬레이션 작업이 하려고 하면 뭐야? 이 우뇌를 쓰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시키다가 사고력 학원을 간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내가 자 그리기를 하든지 만들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재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본 거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까 상상을 한단 말이야.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이 우측 내에 경험 정보가 있어요. 경험 정보가 없는 애들은 맨날 똑같은 것만 그려요. 맨날 똑같은 것만 만들어요. 우측이 발달되지 않은 애들은 한 가지만 만들어. 지도면 지도, 자동차면 자동차, 사람 그리면은 하나 사람 그림만 그려요. 이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왜? 이 두 정엽이 약하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활동, 이 좌측 활동만 해가지고 우측이 벼가지고 얘가 뭘 할지 몰라. 이 만들기나 그리기는 대체적으로 경험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인지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지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느낌을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하는 거야. 좌측 뇌는 그렇거든요. 다양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성, 그러니까 경험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뭘 해? 형상화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18개월, 20개월, 25개월 애들은 뭐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막 낙서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낙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낙서하는 게.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조금씩 세지잖아. 그러면은 어떤 거를 봤을 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할까? 형상화를 하고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요 뇌를 이렇게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좌측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기 만들기를 하면은 좌측에 있는 전두엽 여기에 판단력이 늘어요. 그리기도 만들기도 여러 가지 촉감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하면은 할수록 뭐가 돼요? 좌측 전두엽이 발달되게 되는 거예요. 또 우측에 이 어떤 거를 상상하는 능력도 굉장히 세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졌을 때 사고력이 생겨요. 근데 매일 앉아서 책이나 읽히고 공부만 시키는 애들은 우측에 있는 뇌가 발달이 안 돼 있고 경험 정보가 적기 때문에 절대 사고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논리력도 여기 있어요. 논리적 사고력. 근데 어렸을 때는 논리적 사고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책 정보를 많이 주다 보면은 본인이 세뇌당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 그건 사고력이 될 수가 없고 지가 아는 정보 해가지고 우겨대는 거야. 좀 애들 꼰대가 되는 거지. 애들 꼰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요 우측 뇌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좌측 뇌만 남게 되는데, 이러니까는 좌측으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정보가 최대라고 생각을 해서 우겨대는 거지. 그래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공부를 어렸을 때 시키면은 애들 꼰대가 돼요. 그러니까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만들기 그리기를 하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도는 라인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형상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다 보고 또 그리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할까, 또 이쪽에서 두정엽 부분에서 또 전체적으로 또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판단을 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고 수정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거 했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좌측 내에서 또 다시 분석을 해.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게 판단이 됐을 때 다시 우측 내에서 그걸 다시 만드는 거야. 손해를 이용해서 계속 돌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은 좌뇌에서 해요.
좌뇌에서 분석을 하고 다시 전두엽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하고 형상화하고 이 작업이 끊임없이 돌아가요. 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도로가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고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이 도로가 안 보이는 도로가 생기게 돼요. 이게 사고력 도로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만약에 그리기를 내서 이 사고력 길을 뚫어놨어요. 우측 내에서 좌측 내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고력 길을 만들어놨어요. 이 두 정엽하고 같이 이 길을 만들어 놨을 때 그리기를 하고 다시 만들기를 했단 말이야. 만들기를 했을 때 뭐예요? 이 길을 그대로 써요. 근데 이 길이 점점 깨끗해지고 넓어지는 거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 얘가 못하는 운동이나 뭐 다른 거나 또 새로운 걸 했을 때 같은 길을 쓰잖아요. 이미 형상화도 다 되고 그 형상 시뮬레이션도 된 상태에서 다른 걸 하잖아. 그러면은 보통 형상 시뮬레이션 정도 되면은 애들이 뭐가 돼요? 카피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모방 능력. 어떤 거를 보고 카피해가지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능력. 처음에는 그 보고 그걸 흉내만 냈는데 이게 계속 되면은 이거가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내 거가 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돼요. 조금만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고력기를 뚫어놔야 돼요. 사고력기를 뚫려면은 운행 활동을 안 하면 절대 사고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영유 다녀서 영어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다 축두엽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축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맨날 모양 만지게 했어. 자, 삼각형, 세모, 네모 막 이런 거 모양 만지게 놓고 이름만 알려줬어. 왜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름만 알려줬어요. 그것도 좌측이에요. 단 한 번도 우측에 대한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애들을 무슨 사고력 학원을 보내.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는요, 이 우측 측두엽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측 측두엽. 이해를 하려면 뭐 해야 돼? 경험 정보가 많아야 돼요. 대화가 많아야 돼. 부모랑. 부모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대화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일단 우측이 많이 발달돼야 애들이 이해력이 높아.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은 지금 애들 단어 학습한다고 겁나게 얘가 2000단어를 알아. 근데 이거에 대한 활용법은 우측 측두엽에서 하는데 활용법을 한 번도 알려줬기 때문에 단어는 많이 알아. 아는 건 많은데 써먹을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애들은 단어를 적게 알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하지. 제가 이 뇌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제가 많이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설명하는 스킬, 이거를 이해시키는 스킬,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는 스킬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거는 적는데도 이거를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뇌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어디가 망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교수들이 알기 전에 내가 아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뇌의 사고력기를 뚫어 놓고 해야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사고력에 관련된 또 미래 비전에 관련된 뇌가 발달을 하게 돼요. 지금 아까 뭐 글을 봤더니 1차 운동 영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좌측 두정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정엽 부분하고 이 손의 부분 이것이 많이 발달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비전 능력이 생긴다고 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다가올 일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미래에 대한 비전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이게 매치가 맞지가 않아. 내가 아는 거랑. 어쨌든 경험 능력이 많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력 학원을 가가지고 사고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플레이 팩터 학원을 가가지고 애들이 사고력이 생긴다? 맞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뇌 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사고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책으로 하려고 하니 아직에 기승전 책이에요. 그건 생기지가 않아요. 사고력은요, 우뇌 활동으로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요,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이 실패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활동들. 집을 만들더라도 뭐 아파트도 만들어보고 또 초가집도 만들어보고 기아집도 만들어보고 집을 만들 때 뭐 나무로도 만들어보고 또 벽돌로도 만들어보고 조그만 미니 벽돌 이런 걸로도 만들어보고 블록으로도 만들어보고 또 흙을 빚어가지고도 만들어보고 모래로도 만들어보고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고력이에요. 근데 이게 좌뇌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는 뭐 하라 그러면 한 가지만 하는 애들. 이게 책류가 후유증이 아니야. 다른 뇌는 한 개도 발달이 안 되고 오로지 좌측 측두엽만 발달한 거야. 이러니까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나이가 먹는데도 7살, 8살 되는데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기 뭐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입학하는 애들이 우리 때 4세 수준이야. 근데 아니 애들이 4세 아니 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막 사람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러면은 뭐 그걸 영재니 뭐니 그 소리 하고 있더라. 왜? 다른 애들이 하나도 못하니까. 아니 우리 때는요 입학할 때 사람 그림 아니 졸라맨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 내가 4학년 때인가 그때 졸라맨이라는 게 나왔어요. 4학년 때 4학년 때 봤나? 어쨌든 그때 졸라맨이라는 오, 사람을 이렇게도 그려? 신기하다. 또 귀여운 거야. 뼈다귀만 나와서 뭐 걸어다니니까. 그때 당시 우리 때 애들이 이 졸라맨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보고 되게 재밌어 했거든. 아, 우리 때였나? 내가 대학교 가서였나? 뭐 하여튼 졸라맨이라는 게 나왔었어, 그때. 아, 내가 그때 애들 가르칠 때였나 보다. 하여튼 그 졸라맨이라는 하고, 사람을 이렇게도 그리는구나. 웃기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졸라맨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때 완전 바닥 기던 애들 있죠. 우리 반에서 말 예를 들어서 제일 바닥 기던 애들이 지금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하고 비슷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놈 공부시키고 영어 시키는 바람에 영어도 또 좌뇌를 써. 영어 한다고 영상 보는 것도 좌뇌 측두엽이야. 책 보는 것도 좌뇌 측두엽이야. 플래시카드도 좌뇌 측두엽이야. 애들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냥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 이것도 좌뇌 측두엽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겉으로 보면 되게 똑똑해 보여. 속빙 깡통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학교 가가지고, 학교 갈 때쯤, 애가 책은 많이 읽는데, 대화가 안 되네? 다들 그러는 거야. 또, 숫자는 좋아해서 겁나게 하는데, 연산은 안 한대. 연산은 다 틀린대. 숫자는 좋아하는데, 연산은 다 틀린대. 아는 단어는 겁나게 많은데, 말을 못 해. 다 뭐예요? 운해 증후군 걸린 거예요. 운해 증후군. 운해가 텅 비어 있는 거죠. 없어.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운해 신에서 다 끊어버려요. 그래도 학교 4학년, 5학년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줘. 한 번 더. 근데 그 기회마저도 엄마한테 학교 가면 공부시킨다고 예체능 학원부터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텅 비어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좌뇌만 성장을 겁나게 하다가 나중에 버티다 조현병 걸린 아이들도 있고 5학년 6학년에 여자아이들은 하다 버티다가 중학교 2학년에 확 맛이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좌측 측두엽만 발달하게 하면은 애들에 따라서 운해형 애들은 이미 이제 정신병이 걸려 있고 남자애들 특히 그거를 버틴 애들도 한 5학년 6학년 되면은 그때 또 애들이 잘못돼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인스타쟁이들 그 애들 데리고 하는 애들 팔아먹어서 이제 장사하는 애들 걔들이 왜 다 딸내미만 있냐? 아들은 이미 그 인스타 육아를 하면은 정신병이 걸리거든. 또 아니면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남자애들한테 먼저 생겨요.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들 중에 알아. 남녀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알아요. 똑같이 집에 제품이 있고 똑같이 이런 자폐 유발 물질을 놔뒀는데 망가지는 애들은 누가 먼저 망가져? 똑같이 시켰는데도 남자애들이 먼저 망가져요. 이건 남녀 쌍둥이 키우는 집들이 있어요. 알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여자애들은 그래도 끝까지 가는데 문제는 뭐야? 남자애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육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초등학생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사고력 학원에서 사고력이 만들어지지 않아. 애를 사고력 올리려면은 수학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뭐 해야 돼요? 문해 활동 다시 해요. 그 집에 있는 책 다 버려요. 책 활동 하지 마세요. 학교 다니는데 아니 이놈의 책 때문에 지금 좌측 뇌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그것도 한 부분만 발달돼가지고 애가 지금 이상해졌는데 그래도 책을 또 읽히고 싶다고요? 그러면 하세요. 해. 뭐 내 애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세요. 버려. 고치실 거면은 책을 다 버려요. 그리고 아이랑 놀이 활동하고 학교 공부는 포기해요. 애 그나마 정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니 그냥 애들하고 놀고 만들기 그리기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능이 다 향상이 되는데 이건 좌뇌형 아이들도 우뇌형 아이들도 다 향상이 되는데 특히 어렸을 때 자폐 걸린 아이들, 후천성 자폐 걸린 아이들 이런 애들은요 대체적으로 전문직 그러니까 특히 공부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자폐가 많이 걸리거든. 얘네들은 어렸을 때 놀고 6살 7살부터 공부하면은 그냥 반에서 탑 찍는 애들이야. 그런데 그런 애들을 미리 했기 때문에 자폐가 걸린 거예요. 그냥 냅두고 놀리면은 그냥 의대 갈 애들인데 그걸 공부시키다가 자폐된 거야. 모르고 했던 뭘 했던 간에 욕심이 있으니까 했겠지. 이왕 유치원 보낼 거 영유 보낸 거고 욕심 아니야?
욕심 부리면 뭐 자 없다 득이지 뭐. 어쨌든 간에 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책을 하는 이유가 얘네들 공부시키려고 책을 놔둔 거야. 상식적으로 남들이 해서 책을 놔뒀는데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책을 놔둔다는 거는 얘를 공부시킨다는 의미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운해 활동을 한 번도 안 했어. 얘는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책을 읽는 거야. 그 읽고 나도 뭔 내용인지 모르고 책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 이 좌측 측두엽만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한지 않은 거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애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다 됐는데 모든 엄마들이 처음에는 공부시키려고 겁나게 하다가 그나마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잖아. 그게 그 생각이 보통 5학년 되면 다 없어지거든. 그냥 멀쩡하게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자기 육아를 잘못한 걸 부정하기 싫은 거지. 근데 겉으로 티 안 나는 게 언제 티 나는지 알아요? 그 쌓여놨던 그 엄마가 잘못했던 육아가 결혼할 때까지도 티가 안 나. 언제 나요? 결혼해서 애 낳는 순간 티가 나요. 애 낳는 순간. 다행인 게 남편하고 와이프가 비슷한 환경을 걸쳐가지고 아 이거는 이상하다. 둘 다 같이 그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남편하고 와이프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 부모. 하나는 남편을 마마보이를 만든 거고, 와이프 쪽은 그렇게 만드는 엄마가 싫어서 도망 다녔었어. 그럼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근데 결혼할 때까지는 서로 메꿔줬거든. 애 낳는 순간 자기께 무조건 맞다고 그 각자의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의 성격이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애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누가 정상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 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애들 망쳐놓는 게 엄마들이 망쳐놓거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엄마들이 다 잘못하는 거지. 엄마들이 이상하게 큰 거고, 엄마들이 이상하게 컸다는 건 뭐야? 대체적으로 친정 엄마들이 다 잘못된 육아를 해서 어머니들을 키운 거야. 그게 애를 낳으면서 나타나요. 애를 낳으면서. 아참 하나 말씀드릴 게, 후천성 자폐 같은 경우는요, 엄마가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빠 개입이 필요해요. 아빠도 책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폐가 생겨요. 엄마가 애기들 신생아들 읽어줬는데 아빠가 이제 바ton 터치해서 아빠도 읽어주는 거야. 그런 거 다 비디오 찍고. 그러니까 이걸 원래 인스타에다 올리려고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한 15개월 14개월까지 갔는데 그 미친 짓거리 내가 자폐 유발명 근데 딱 하다 보니까 애가 이상해진 거지. 그러니까 인스타에 못 올리고 그게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폐 관련된 거는 다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책 읽히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겁나게 많은데 그냥 하진 않거든. 뭔가 애 데리고 뭐 하려다가 자폐 걸린 거거든. 그런 거야. 어쨌든 간에 뭐 이것저것 좀 섞였는데, 사고력은 운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생길 수가 없고요. 운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사고력이에요. 잔해 활동만 했던 애들은 사고력이 없어요.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또 뭐예요? 사고력 학원 가서도 가르쳐준 방식대로 유형별 암기를 해요. 이건 사고력이야. 사고력의 의미는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사고력 학원 가서 뭐예요? 방식을 배워요. 그게 무슨 사고력이야. 유형별 암기. 인생 망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정승재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유형별 암기하는 거. 무조건 애들 망하는 지름길이거든. 진짜예요. 유형별 암기, 무작정 암기, 무작정 연산 시키는 거. 애들 뇌 다 망가져요. 애들 우측뇌 완전 작살내는 게 그거예요. 무작정 암기, 무작정 단어 외우고, 무작정 영어 단어 외우고, 언제 쓰는지 또 활용법도 안 알려주고. 활용은 못하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가지고 우측뇌가 다 날라갔는데 무슨 활용을 해.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겁나게 책류가하고 다 외웠는데도 뭐 하고 단어까지 겁나 아는데 말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쉼없이 말 떠들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흥얼흥얼거리고 그냥 말 계속 중얼중얼하고 무슨 대화가 돼. 짜증나니까 애들 그 다음 다 안 노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사고력 생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시중에서도는 사고력 학원, 뭐 사고력 띵띵띵띵 써 있는 거 있죠. 다 사기예요. 운해 활동이 되지 않는 애들은 그게 되지 않고, 또 참고로 뭐예요? 운해형 애들은 숫자는 거 싫어해요. 운해형 애들은 연산하는 거 싫어해. 사고력 학원이라고 하는 거 운해형 애들 보내면은 그냥 거기서 ADHD 걸려서 오는 거예요. 잔해형 애들은 거기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버티는 애들 뭐냐고? 거기 남자애들이 버텨? 여자애들이 버티잖아.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야. 왜? 여자애들은 정신병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ADHD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 좌측 뇌가 대체적으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그 언어 쪽에 관련된 게 조금 더 발달을 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쓰러져도 거기서 버틴 애들은 남자애들이 아니고 거의 다 여자애들. 아니면은 운해 활동이 잘 돼 있는. 처음부터 잔해 활동한 게 아니라 운해 활동이 잘 돼 있어서 운이 대빵 좋아가지고 원래 사자 직업 엄마 아빠들인데 우리 애는 공부 안 시킬 거야. 그래서 운해 활동 겁나 시키다가 이 잔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아이들. 대박.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서 그런 유혹 이런 거를 다 버텨가지고 사자 직업인데 그런 아이들 이런 애들은 정상적인 거지. 그런 애들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은 버티고 있는 거고 여자애들은 대체적으로 유형별 안개하고 그냥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하여튼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그냥 감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